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과 유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로 콘덴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물로 비유하자면은 물탱크와 비슷한 거죠. 자, 지금 64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콘덴서 그림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식, 우리가 정전 용량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 뜻 그대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정전의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전기의 용량이라고도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거거든요. 축적되어 있는 것의 용량,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나타내고, 자, 기호로는요, 이렇게 C라고 나타내고요. 단위로는 패러드를 사용합니다. 패러데이 아시죠? 그렇죠?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패러드 혹은 줄여서 패럿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패럿이냐 뭐 2패럿이냐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실제로 1패럿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1패럿보다는 주로 우리가 마이크로 단위를 써서, 자, 1 마이크로 패럿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이다. 자, 이런 뜻이 되고요. 예를 들어 200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되면은, 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 여기 첫 번째 식 2-12를 보게 되면은 Q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식에는 이렇게 써 있죠. Q는 C, V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 Q가, 자,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 전기량이 되는 거고요. 전기량은 C가 무엇이냐? 정전 용량, 얼마나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전 용량이고, V는 뭡니까? 자,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량을 많이 하려면은 정전 용량이 크고 전압이 세야 된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저장하려면은 용량, 일단 그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 센 전압을 가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요 밥그릇에, 자, 이렇게 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거 밥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냥 처갓집만 가면은 장모님이 밥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고복하게 이제 산을 만들어서 이제 항상 주십니다. 머슴밥이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이렇게 밥을 많이 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누가 밥을 많이 주려고 하면은 두 가지 노력을 한다고요. 어떻게? 밥풀을 많이 주려면은, 쌀 알갱이를 많이 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밥 공기에다가 우리가 밥을 많이 넣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첫 번째, 정전 용량. 그릇의 크기가 크면은 밥풀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전압, 압력. 주걱으로, 자, 이거를 부슬부슬 담지 않고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담게 되면은 밥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밥풀을 밥그릇에다가 많이 넣고 싶다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 그릇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세게 하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떤 전원이 있고요. 자, 이쪽에 콘덴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덴서는 이렇게 똑같은 길이의 두 개의 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놀러 가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가 랄랄라랄랄라 이렇게 놀러 가는 거죠. 자, 플러스 전하들이 이동을 하고, 자,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고, 실제로 물리학적으로는 이렇지 않지만 나타내는 건 제가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달라붙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사실 이 콘덴서는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하가 마치 축적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콘덴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콘덴서에서 내가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1번 어떻게 한다? 이 콘덴서의 용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전 용량이 클 것. 정전용량이 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가해주는 전압이요. 압력이 세면 셀수록 더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량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제까지 콘덴서의 전압가 축적이 되냐면 이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V면 100V 될 때까지, 뭐 50V면 50V 될 때까지 충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전압이 클 거.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는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축적되는, 요 전기량을 Q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전기량 Q를 많이 집어 넣으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거? 자, 정전 용량을 크게 하거나, 두 번째 뭐다? V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자, 이 식은 Q는 어떻게 된다? C, V다. 이렇게 딱 대답이 됩니다. 당연히 Q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쿨롱이 되겠죠. Q는 CV다. 그래서 이 2-12에 있는 식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Q는 CV. 정전 용량, 전기량은 무엇에 의해서? 전압에 대한 C, 어떤 비례상수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구도체의 정전 용량이 있는데, 자, 빼주시고, 그 밑에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기를 많이 축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12V짜리 콘덴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내가 전기를 많이 축적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거? 이 콘덴서의 용량을 크게 하거나 전압을 크게 하거나. 근데 전압을 크게 한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C 값을 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밥그릇 얘기했는데 똑같은 이 밥그릇을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은 밥그릇을 흙으로 만드는데 똑같은 양의 흙을 가지고 더 큰 밥그릇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뭐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뭐 몇 가지 규칙이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콘덴서의 이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 극판의 면적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전하가 올라갈 만한 크기인데 이것을 더 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넓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가 더 추가적으로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극판의 면적을 넓게 한다. 면적을 크게 한다. 면적을 넓게 한다. 자, 두 번째. 이 극판의 간격을 좁게 하는 겁니다. 간격을 좁게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앞에 쿨롱의 법칙에서 배웠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흡인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면적을 크게 하는 것과 동시에 간격을 어떻게 한다? 좁게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이 극판의 면적과 간격을 좁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 물질이, 이거 전기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 통하는 물질이면 전하가 충전이 안 되죠. 이 물질을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힘이 잘 연결되는 그런 구조의 것을 집어넣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힘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바로 유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전체. 전기 통하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분극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분극 현상을 우리가 크게 해주는 거. 우리 그래서 유전체 중에서 유전율이 어떤 물질? 큰 물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자, 그럼 이거 각각 약호로요. 면적을 A라고 하고요. 혹은 뭐 S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L이라고 하고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콘덴서의 용량 C는 무엇이 결정하게 되느냐? 자, 유전율 입실론, 그 다음에 L 분의 A,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율을 크게 할 것, 면적을 크게 할 것, 그리고 간격을 어떻게 한다? 좁게 할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식이 64페이지에 2-14의 식이 되게 됩니다. 14의 그 다음에 65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다음에 정전 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이 콘덴서의 전하가 축적된다는 것은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보게 되면은, 자, 잘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에 Q V다. 이게 결론식입니다. 2분의 1 QV. 그런데 이 Q라는 것은 앞에 보면 뭐였습니까? CV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Q 대신에 CV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CV의 제곱. 뭐가 됩니까? 줄.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를 알려주고 W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Q랑 W를 구한 다음에 전압이 얼마였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C랑 W를 알려주고 V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기출 문제 보시죠. 1번. 정전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자, 쭉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쵸? 밀리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그쵸? 피코라는 단위는 10의 몇 승일까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다음에 나노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를 쭉 보게 되면 2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건 없죠. 3, 6, 9, 10 이렇게 3의 배수로 증가하게 되죠. 답은 2번이죠. 2번. 콘덴서의 용량 0.001 페럿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0.001 페럿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럿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가나다라를 쭉 보게 되면은 2번에 1000 마이크로 페럿이 있습니다. 자, 100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는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과 같은 거죠. 따라서 여기 공 3개를 없애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럿이 되니까 0.01 페럿은 무엇과 똑같다? 1000 마이크로 페럿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을 고르는 게 어렵거든요. 아주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린 방법이 무엇이냐. 자, 10V의 전위가 주어졌을 때 일단 숫자를 먼저 딱 거기 나오는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 C는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10V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호로 쓰는 겁니다. V, 전압이고요.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기량, Q고요. C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콘덴서 용량이니까 C죠. 그러면 V, Q, C 세 가지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Q는 C, V다. 자, 지금 C 물어보는 거죠.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Q가 되는 거고요. 전압이 10V고 Q가 1이니까 0.1 페럿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0.1 페럿. 4번. 1 마이크로 페럿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도 1 마이크로 페럿에서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 전하량 C는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3번 문제와 똑같이, 자, 1 마이크로 페럿이 정전 용량 C가 되고요. 100V가 전압의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C는 이제 Q를 물어보는 거죠. 전기량을. 그러면 Q는 CV니까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크로 페럿, Q는 CV,
1 마이크로페럿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 100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 2개와 공 2개가 서로 상쇄가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5번 0.02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겠는가? 물어봅니다. 5번에 0.02 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전압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위에서 했던 것대로 해보겠습니다. 0.02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 용량 C고요. 12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죠. 이게 Q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V는 물어보는 거예요. Q는 CV에서 V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여기 보게 되면 Q는 CV죠.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Q 계산하게 되면은 자, C 값이 0.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Q 값이 12가 되네요. 똑같이 마이크로니까 뒤에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이렇게 약분되면은 6. 0.01분의 6 하게 되면 얼마예요? 600V가 되겠네요. 다음에 6번 2 마이크로 페럿과 3 마이크로 페럿 직렬 회로에서 3 마이크로 페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해졌다면 이 회로의 전 전기량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마이크로 페럿짜리 콘덴서와 3 마이크로 페럿짜리 콘덴서가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3 마이크로 페럿짜리 콘덴서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3 마이크로 페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했다면 자, 이쪽에 가해진 전압이 60V라면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얼마냐? 근데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량이 똑같습니다. Q는 CV. 자, Q는 어떻게 되냐? CV예요. 그럼 이거 CV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CV 하게 되면 18, 180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냐? 18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 2와 얼마를 곱했을 때 180이 됩니까? 90V겠죠. 그렇죠? 답은 아니 문제가 아니군요. 전압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전기량을 물어보네요. 그렇죠? 전기량은 6, 3에 18, 180 CV 3 곱하기 60 하니까 18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네요. 다음 7번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장의 세기 E는 이렇습니다. E는 L분의 V가 돼서요. 지금 문제에서 이 L 값을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죠. 자, 이 L 값을 3분의 1배 하게 되면요. 이 값은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8번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5 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 물어보죠. 자, W는 무엇입니까?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CV의 제곱이죠. 이 CV제곱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CV제곱. 그러면 축적되는 에너지 물어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콘덴서의 값이 얼마예요? 5 마이크로페럿이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의 제곱이죠. 1000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쉬운 게 자, 이 1000의 제곱은 공이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렇죠? 그럼 요 6이랑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없어져요. 그렇죠? 따라서 2분의 5를 계산하게 되네요. 얼마? 2.5줄이 되겠네요. 2.5줄. 답은 1번이죠. 9번.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식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자, 너무 좋죠. W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QV. 자, 이거 Q는 CV니까 2분의 1의 CV의 제곱. 자, 어떤 게 답입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쭉 보게 되면은 3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근데 언뜻 잘못 보게 되면 2분의 1 CV 제곱 때문에 4번 2분의 1 QV라고 QV 제곱이라고 잘못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에 뭐예요? QV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0번 10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W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자, 지금 10마이크로페럿 45줄이죠. 자, CV의 제곱 전압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W가 얼마라고 합니까? 45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자, 2분의 1에 C 값이 얼마입니까? C 값이 10마이크로페럿이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자, 전압 V의 제곱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사실 이거 구하려면은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에서 자, 그러면은 V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C가
2분의 C가 가니까 C분의 자 2W가 돼서 자 이거는 V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C분의 2W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괜히 어렵게 우리가 돌아서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어쨌든 V를 넣었을 때 가나 1, 2, 3, 4 4개 중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면 돼요? 45가 나오면 답이죠. 그렇죠? 괜히 우리가 유도하다가 중간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넣어보세요. 얼마? 1번 3 곱하기 10의 2승 300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2번 얼마? 3 곱하기 10의 3승 3000 한번 넣어보고 3번 3만 한번 넣어보고 4번 30만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딱 답이 나오는 게 있다고요. 얼마? 3000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3000 그러면은 자, V는 얼마가 됩니까? 3000이 되겠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Q는 CV, 그 다음에 W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딱 요 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마치고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